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지난 효능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비공개 지역이었다가 2020년 10월부터 사전에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조선의 역대 왕들과 그 가족들의 태방과 탯줄 등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태실을 찾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태실은 터 자리를 보아서 전국 팔도에 조성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1928년부터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태실들을 모두 파내어서 한꺼번에 강제로 이곳으로 이봉을 했는데요. 그 수량이 무려 54보였으며 풍수를 기반으로 태실을 조성했던 맥락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훼손에 가까운 만행이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그때 태반이 들어있던 귀한 도자기들을 도략질하고 이곳 태실 권역에는 의도적으로 가짜 도자기 혹은 시멘트 관에 태반을 담아 두었다고 합니다. 일제가 전국에 흩어져 있던 태항아리를 강제로 가지고 와서 조성해 놓은 태실 자리입니다. 사진이 오래되었지만 왕과 그의 가족들의 권역이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일본을 상징하는 한일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서삼릉 태실 권역은 1996년에서야 발굴 조사를 벌였는데 그때는 담장도 높았고 육중한 철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태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태실이란 왕실에서 왕과 왕비 그리고 대군과 왕세자 등 왕족이 출산하면 그 태를 봉안했던 곳으로 태방과 탯줄을 의미하는 태는 과거부터 태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의 운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왕실과 귀족 등 지배층에서 대대로 보관해 왔습니다. 서삼릉 권역의 태비석은 일본 왕의 연호가 새겨졌는데 당시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굴을 하면서 연호를 정으로 지워서 현재는 옮겨온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선 왕실의 태실은 신분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데요. 태봉 등록의 기록을 보면 1, 2, 3등급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왕실 가족의 태실군부터 둘러봅니다. 가장 먼저 예종의 적장자였던 인성대군의 태실비가 보이는데요. 원래 인성대군의 태실이 있던 자리에 현재는 최연국의 묘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최영국은 사천의 대표적인 친일파였습니다. 인성대군 옆으로는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윤씨, 재헌황후의 태비석이 있는데 1930년대에 예천의 용문사 인근의 산중턱에서 이봉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 성종의 아들이었던 안양군과 완원군 그리고 뒤쪽으로 역시 성종의 아들인 왕자 수장과 견성군 그 옆으로 연산군의 원자와 역시 연산군의 대군 인수 세 번째 줄 역시 연산군의 왕녀 영수와 복억 복합 등의 딸들의 태실비가 있고요. 바로 옆으로는 선조의 아버지이자 조선 최초의 대원군인 덕흥대원군의 태실비가 금산군에서 이봉이 되어 왔고요. 네 번째 줄로 넘어가면 선조의 아들인 인성군과 인흥군, 그 옆으로 효종의 딸들인 숙명공주와 숙정공주, 그 뒤로 역시 효종의 딸인 숙경공주의 태실비가 있고요. 그 옆으로 현종의 딸인 명선공주, 이어 숙종의 아들인 연령군, 바로 옆에는 영조의 딸인 화유공주, 여섯째 줄 역시 영조의 딸들인 화령옹주와 화길옹주, 그 옆으로 장조의 아들인 의소세손, 그 옆은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 뒤쪽으로 철종의 아들인 원자, 고종의 딸 비운의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역시 고종의 아들들인 왕자육, 왕자우가 있는데요.
덕혜 옹주의 태실은 창덕궁의 후원에서 입봉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 줄에는 영친왕의 아들 원손 이진, 그 옆으로 성종의 아들 영산군, 중종의 딸 의혜 공주와 마지막으로 선조의 아들인 경평군의 태실비가 있는데, 경평군의 원래 태실 위치는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의 갑천변 가수원 다리 인근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왕의 태실들인데요. 가장 앞에 홀로 서 있는 태실비는 일대 태조로 원래 태실은 금산의 만인산에 있었고요. 그 뒤로 조선 왕조 순서대로 2대 정종 그리고 3대 태종, 세종과 문종, 7대 세조까지 두 번째 줄에 위치하는데 6대 단종의 태실은 세종대왕이 손자이자 문종의 하나뿐인 단종이 태어나자 자신의 태실 앞산에 안치하도록 어명을 내려서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천리 산자락에 조성을 했으나 임진왜란 당시에 외적이 몰려와서 규모가 컸던 세종대왕의 태실은 거의 파괴를 했지만 규모가 작은 단종 태실은 눈길을 끌지 못해 화를 면하고 경남 사천시 곤명에 조성이 되었다가 서삼릉으로 이봉되어 왔다고 합니다. 정종의 태실비 뒤로는 예종과 성종 그리고 중종, 인종, 명종의 태실비가 있는데요. 역시 10대 연산군의 태실비는 빠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연산군의 태실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에 있다고 전해져서 태실이 이곳으로 옮겨오고 난 뒤에 연산군의 태실 자리에는 중국 산동성 출신의 소시성을 가진 사람이 죽어서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연산군의 태실로 알고 가져다 놓은 태아 항아리는 연산군의 아들 대군 이인수로 알려져서 현재는 그 행방을 찾을 수 없어서 비어 있습니다. 이어 다음 줄에는 선조와 숙종 그리고 한 칸이 비어 있고요. 그 옆으로 영조와 추존된 장조의 태실비가 있습니다. 역시 15대 광해군과 16대 인조 그리고 17대 효종, 18대 현종과 20대 경종의 태실비가 없는데요. 광해군의 태실비는 대구 18공산 자락에서 2013년도에 발굴이 되었으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인조의 경우는 충주의 정토사 혹은 황해도 해주시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여 태실비가 없습니다. 효종의 경우에는 그의 형인 소현세자의 태를 인조와 황해도 해주의 정토사 앞산에 함께 묻혔다고 하지만 복림대군이던 효종 역시 태실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아직은 현장과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서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18대 현종의 경우에는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태봉골에 있으나 현재 태실터만 남아서 1872년에 제작된 대흥군 지방 지도에 그 기록이 있지만 예산군에 비지정 문화재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서 반 이상 깎여 나간 상태이고 태실비를 제외한 다른 성물들은 유실이 되어서 행방을 찾을 수가 없고요. 20대 경종의 태실은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어 뒤쪽으로 정조, 순조, 헌종의 태실비와 대한제국 2대 순종 그리고 영친왕과 마지막으로 맨 뒤쪽에 황세손 이구의 태실비가 있습니다. 평민처럼 살다가 헌종이 후사 없이 성하하자 순원 왕후의 명으로 궁으로 불려와 왕이 된 철종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 망산에 그 태실비가 있었으나 1929년 이왕직이 태를 수거하여 서삼릉으로 옮겨왔다는데 이후 그것이 철종의 원자인 융준의 태실로 알려져서 자리를 비웠고요.
고종의 경우 영조와 사도 세자의 후손이 아니라 인조의 삼남인 인평대군의 직계 8대 손이자 선왕이었던 철종과도 무려 17촌간으로 전주의 시 말단 종친이었기 때문에 태실을 따로 묻은 기록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세자였으나 친아버지 영조의 명령으로 왕이 되지 못한 채 27세에 뒤주에 갇혀 죽임을 당한 장조, 즉 사도세자의 경우 경북 예천군 상리면 회령포 마을 인근 명봉사 무량 수전 곁에 있는데 현재 사적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태실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만의 문화유산입니다. 일제가 태실을 파괴하고 부지를 민간에 넘긴 이후에 아직도 대부분 유적이 방치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실태 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왕의 끝인 왕릉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그 시작인 태실은 여전히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해 안타까운데요. 궁궐, 종묘와 함께 왕릉과 태실까지 세계 유산이 된다면 왕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세계 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태실 문화에 대해서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